안녕하세요. 주피터입니다. 오늘은 3, 4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1,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감이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조금 쉬었다가 3, 4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3, 4월에 가장 중요한 공부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는 밀리지 않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먼저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직강보다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내가 직강을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동안 인강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인강이나 직강 등을 밀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하루에 몰아서 듣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씩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꼭 한 번쯤은 빼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요일을 정해두고 토요일은 전공 강의 듣는 날 이렇게 정해서 자리에 앉아서 쭉 스트레이트로 쉬지 않고 3시간, 4시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복습을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날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일요일날 쉬었다가 월요일날부터 바로 복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복습을 다 못했다, 지난주에 놓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놓친 거는 냅두고 이번 주 거부터 복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거 밀렸다고 지난주 거부터 복습을 하시게 되면 이번 주께 또 밀려요. 그러면 이제 점점 연쇄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의 들은 것은 이번 주에 복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공과 교육학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랑 전공을 50대 50의 비율로 매일 했던 것 같아요. 3, 4월에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전공이 80%고 교육학이 20%밖에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전공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상반기에는 교육학을 전공만큼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누적 복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누적 복습을 해서 암기를 하셔야 나중에 회독을 할 때 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암기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 4월 진도를 따라가시면서 1, 2월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1, 2월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내가 진짜 1, 2월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정말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하더라도 다시 책을 들춰보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복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먼저 토요일 날 만약에 상담 이론 강의가 있었다. 그럼 그걸 듣고 일요일은 쉬었다가 월, 화, 수 3일 동안 그 상담 이론을 복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에는 1, 2월에 배웠던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1, 2월에 한 것 중에 어떤 걸 복습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토요일에 다가올 토요일에 배우게 될 내용, 예를 들어 다가올 토요일에 성격 심리를 배우는 날이다 라고 하면 그 성격 심리 파트에 대해서 1, 2월에 수업하셨던 내용을 목요일, 금요일에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성격 심리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그럼 이제 토요일날 또 성격 심리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월, 화, 수 동안 그 성격 심리를 복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강사분에 따라서 하나의 과목을 절반은 1, 2월에 절반은 3, 4월에 가르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1, 2월부터 이제 한 과목씩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그 3, 4월을 8주를 기준으로 1, 2월에 배웠던 내용을 범위를 8개로 나눠서 한 주에 한 파트씩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3, 4월에는. 그치만 저는 4월부터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좋은 점은 먼저 첫 번째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라고 뭔가 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기출이 됐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거는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꼼꼼히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기, 해설 강의 듣기, 틀린 문제 확인, 책에 없는 내용 단거나 이 순서로 기출문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처음 풀 때 여기다가 표시를 하지 않고 이 밑에 조그맣게 3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건 포스트잇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깨끗하게 눈으로만 보고 여기 밑에 조금 밑에다가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면 좋은 점은 이제 다시 풀 때 이 책을 이용해서 다시 2번이고 3번이고 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강의를 들을 차례인데요. 강의를 들으면서는 채점을 하고 해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파란색 볼펜으로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아래에 여기다가 답을 적었고 연필로 적었고 그다음에 필기를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밑에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풀 때는 여기 이렇게 가리고 풀고 답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로 나눠주시는 프린트물도 다 여기 붙였어요. 문제 그리고 해설지. 그러면 다시 풀 때는 여기를 가리고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기출문제를 다시 풀 때 바로바로 해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 들었으면 세 번째로는 틀린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이해를 한 오개념이 있었는지 아니면 암기가 부족했는지 또는 진짜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건지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또 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에 없는 내용을 단거나 했어요. 예를 들어 6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부적응 성격이 형성되는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책에 요 가나다 부분의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거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포스트잇에 부적응 성격이 형성되는 원인 해가지고 켈리는 이렇고 아이젠크는 이렇고 설리반은 이렇고 하는 내용을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을 여기 포스트잇에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른 문제에서 나왔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권화까지 하시면은 기출문제 끝입니다. 그럼 기출문제는 언제 푸느냐? 아까 월, 화, 수 3, 4월 거 복습하고 목, 금, 일, 2월 거 복습하면은 기출은 언제 푸느냐? 라고 하셨는데 기출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저는 언제였지? 월화를 이제 강의 들은 거 복습하고 수, 목은 1, 2월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을 아예 기출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는 날로 정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만약에 그 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다음번에는 단권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